오늘 국내 증시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200포인트 넘게 급락하며 2,5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9.11 테러 때보다도 더 떨어진 겁니다.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도 4년 5개월 만에 발동됐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4.64포인트, 8.77% 폭락한 2,441.5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이래 역대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코스닥은 88.05포인트 내린 691.28로 7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특히 기술주 낙폭이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10.3% 폭락하며 1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10% 가까이 내리며 16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부터 낙폭을 계속 키우더니 2,600선과 2,500선을 잇따라 깼습니다. 급기야 오후 2시 14분 모든 종목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20분 동안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된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미국 9.11 테러와 코로나 사태 등에 이어 역대 6번째입니다. 거래 재개 직후엔 한때 10% 넘게 내리며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11.3% 하락한 코스닥 시장에도 오후 1시 56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에 코스닥과 코스피 양쪽에서 동시 발동된 겁니다. 오늘 폭락도 외국인들이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 1조 5천억 원어치를 팔고 떠났습니다. 오늘 증발한 코스피 시총만 192조 원에 달하는데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유례없는 대폭락장에 금융당국은 오늘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불안 진정에 나섰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초토화됐습니다. 일본 증시는 장중 한때 약 4,500포인트 폭락하며 87년 블랙 먼데이 때보다 더 떨어지는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선물 지수도 급락하고 있어 이 하락세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수미 기자입니다. 전광판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12% 급락해 32,000선이 무너진 채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약 4,500포인트 폭락하면서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특히 수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만석인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 외쳤을 때와 같은 광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참가자 모두가 단번에 자금을 빼려고 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불렀다는 겁니다. 오후에는 두 차례나 니케이 선물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緊張感を持って市場の動向を注視するとともに経済財政運営に万全を期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대만 증시도 8.4% 떨어지면서 지수 산출이 시작된 지 57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일제히 위험 자산을 줄이면서 아시아 증시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영향으로 나스닥과 다우, S&P 500 지수의 선물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나스닥은 최대 6%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으로 촉발된 아시아 증시 폭락이 또다시 미국 증시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왜 이렇게 폭락하는 건지, 언제까지 이 하락세가 계속될지 경제산업부 공다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공 기자, 먼저 왜 이러는 건지부터 짚어보죠. 사실 이 미국 경기 얼마 전만 해도 호황이라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경기 침체 공포가 생긴 겁니까? 네, 가장 컸던 게 먼저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4.3%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실업률과 관련해선 3회 법칙이란 걸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의 평균 실업률이 1년 동안 가장 낮은 숫자보다 0.5%포인트 이상이면 장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7월 기준 이 차이 0.53%포인트까지 벌어졌고 이 법칙에 따르면 장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미국발 경제 침체의 공포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만으로 뭐 오늘 같은 이런 대폭락장이 다 설명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본 엔화 강세 이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빌려 다른 자산을 사며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엔화가 바로 대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엔화를 빌려서 각 나라의 주식 등을 사들였는데 최근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가치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투자자들도 갖고 있던 주식을 대거 팔고 엔화를 갚기 시작했고요. 최근 우리 증시에서 매도가 크게 늘어난 것도 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장중에 10%나 빠졌잖아요. 이번에 급락한 종목들을 보면 AI나 반도체 관련 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먼저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 10.3% 가까이 빠졌고 SK하이닉스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대만의 기업이죠. TSMC는 오늘 마이너스 5.26%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간 미국 증시의 화랑을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최근 제품에서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나 또 반도체 회사 인텔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악재도 많아 일명 AI 거품론까지 나오면서 이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 기업과 대만 기업들이 이 회사와 관련이 많아 그 영향도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궁금한 건데 이 하락세가 얼마나 더 갈까요? 네, 오늘 저희가 각종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공포심 다소 오래 지속될 전망으로 보였습니다. 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나 대선 같은 빅 이벤트가 있고 중동의 확정 가능성도 아직은 변수로 남아있어 시장의 변동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증권사는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정도까지의 비관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아직은 미국의 소비와 투자도 여력 견고한 상황이고 기업의 신용도도 괜찮은 상황이라 일시적 하락에 그칠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였습니다.